네, 위원님 오늘 시장 좀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2100선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740선 깨고 30선 깨고 20선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에서 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는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인해서 일단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사실은 5월 달에서도 코로나 재확산 우려 얘기들은 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서는 미국 시장이 빠지지 않고 있다가 어제서 이제 빠졌던 부분들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계속 그런 우려의 얘기들은 있었지만 호재 얘기들이 더 세게 나오면서 움직였던 시장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제 빠졌던 흐름들은 차익 실험 매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 시장이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거에 따른 차익 실험 매도를 하면서 빠지다 보니까 이제 악재를 찾다 보니까 이제 뭐 핑계가 코로나 이제 2차 재확산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지금 빠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어제 많이 빠졌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0.5% 정도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다우존스도 어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0.7%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뭐 나스닥과 다우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쿵쿵 빠지지만 않는다면 사실 뭐 빠져도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인데요. 지금 미국 시장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볼 때에서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강한 장이기 때문에 이게 3분의 2, 618 조정을 들어오진 않습니다. 강한 조정을 받으면 한 중심 조정 정도를 받는데 중심 조정 받으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8,250이에요. 근데 요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워낙 강한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폭의 한 3분의 1 정도의 조정을 좀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빠져봤자 9,000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빠져봤자 9,000 정도 내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9,000이 더 빠지면 이만큼이 더 빠져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면은 지금 여기 21선을 지금 타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흐름들을 이렇게 박스권을 요 흐름에 맞춰가지고 지금 반등을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반등을 주고 넘어가도 뭐 상관없겠지만 넘어가지 않고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다 지금 조정을 받으면 계속 지난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2월 달서부터 3월 달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런 흐름들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이평선을 보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다시 들어올리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바닥에서 이제 정배열 내지는 상승 트렌드 뭐 정배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배열로 돌리고 나서는 이제 특징들이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빠지는 쪽에서는 반등 주고 또 빠지는 분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돌린 상태에서는 그냥 외봉으로 이렇게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오면 다시 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주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한 상태고 흐름들이 그렇게 꺾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을 보더라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BH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PCB 관련주 쪽인데 어제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얘네들도 지금 빨리 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또 폭락이 나오고 또 급락이 나오고 할 거라면 지금 벌써 얘네들도 이렇게 깨져가지고 또 저점을 또 깨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모양들을 나오지를 않아요. 마찬가지 뭐 최근에 이제 뭐 삼성 SDI라든지 뭐 강했던 종목들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동안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대형 규칙이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삼성 SDI 이 정도 많이 올라왔으면 어제 미국 시장이 흐름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락장으로 내려간다. 지난번 2월달, 3월달처럼 폭락장이 된다. 그럼 오늘 빨리 얘네들은 20%씩 폭락을 하면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안 내려옵니다. 왜 안 내려오겠어요? 지금 시장은 그렇게 쉽게 꺾이는 장은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아니되 다만 이제 다시 이제 2,200을 돌파하는 데서는 이제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에서는 오늘은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선반영을 어제 조금 우리나라는 먼저 좀 했고 그리고 오늘 개파락까지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후장까지 계속 밀리기보다는 오늘은 개파락 양봉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개파락 양봉의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냥 지난번처럼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다소 좀 밀리기는 하겠지만 밀려도 다시 들어주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수급도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많이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뭐 프로그램 늘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뭐 특별히 많이 나왔던 부분들은 아니라서 다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때 종목들 많이 빠졌다고 함부로 막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부분도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서 많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내지는 아니면은 그동안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서부터 투매를 하기보다는 좀 반등이 나오면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갔다. 이래서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꽤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들이 특히 2차 전지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 에코프로도 이 정도 올라갔으면 어제에서 고점에 산 사람들 빼고서는 사실은 다들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닥에서 2월달, 3월달, 4월달 샀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 정도에서 사실은 차익 실현해도 되고요. 이게 반등 나올 때 아니면 조금 더 반등 나오면 차익 실현한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결국은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을 조정을 받을 때 먹기가 앞으로는 좀 쉬운 장이 좀 될 것 같고요.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들보다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수익 내기가 좀 쉬운 시장이 아마 도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강했던 종목들을 조정받으면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거나 바닥에서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현금화를 어느 정도 일부는 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개파락 양봉 나오거나 좀 버틴다고 그래갖고 그냥 냅두기보다는,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이 무조건 여기서 계속 반등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반등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올 거면 차라리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약간의 반등이라는 것은 또다시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등은 나오겠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미국 시장 이만큼 반등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작가는 반등은 나오겠지만 다시 미국 시장은 다시 재차 또 하락하면서 다시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한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밀렸다가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종목들도 싸게 다시 다지고 움직일 수도 있는 기회니까,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기 위해서 조정시 매수는 좋다. 하지만 지금 아침서부터 던지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오픈맨님께서는 어떻게 좀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느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느냐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의 진입을 언제 했느냐가 좀 차이점인 것 같은데, 지수로만 보게 되면 아직까지 21선 자리 때까지는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개파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매도로 대응하는 자리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구간을 좀 노려서 일단 모이져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투자 형태로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매수입니다. 누차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바닥 권역에서 대안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적금 종목군들을 해서 고배당주를 매수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을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노려서 종목을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시장의 흐름들,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빠지거나 3월 시장처럼 빠지거나 할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당분간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0포인트 얘기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밀린다라면 큰 박스로 보게 되면 한 1,90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는 지지가 될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때 현금 소지를 다 해버리거든요. 방송을 보시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그래도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1,900선까지 여유 있게 좀 보는 전략, 61선 자리 때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때까지는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 섹터에 있어서는 매수에 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백신이나 의료기기 정도를 잘 체크하시는 게 좋고, 언택 관련주들 잘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4차 산업 관련 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주가가 10,000원 이하에서 다 위치해 있고 추후에 성장 여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마스크나 진단키트 아니면 백신 관련주들 그러니까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끌고 가시고 나머지는 이제 의료기기나 언택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다른 전문가님들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뭐 개별주 위주로 공략하는 게 맞고요. 시가총액 상위 뭐 대형주 지수 관련주보다는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 개별주 위주로 가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공략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4차 산업 관련 섹터, 그리고 이제 기존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등락 상위를 보시면 보시면은 언택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크나 이런 부분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기존 보유자분들은 상당히 좀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술적 반등은 다시 또 나올 수 있고 아직까지도 그 돈의 힘, 그 유동성이 상당히 좀 풍부한 관계로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면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되 일단 현금 비중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현금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식을 좀 매수하시기보다는 당분간은 조금 눌림 종목을 좀 기다리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한 30% 이상 좀 비중을 높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 좀 그래도 3% 이상의 급락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좀 낙폭이 좀 만회가 되는 모습이고 기관이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지금까지 사지 못했던 종목들을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전고점까지 나왔지만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립니다. 오른다 해서 흥분할 필요 없고 내린다 해서 불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급락 조정을 받았는데 이건 필연적으로 한 번은 겪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은 두 가지였죠. 경기 회복은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 내년도 말에 가도 정상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와 두 번째 얘기는 그걸 위해서 연준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경기 회복 지연된다는 쪽만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다우산업 기준으로 보면 이제 주봉을 이제 싹 감싸서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예리한 조정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상황을 보면은 달라진 것은 지금 시장의 기대가 실물보다 좀 굉장히 빨리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랐네라는 현실을 인식한 거, 그게 달라진 거고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 시장은 어차피 실물에 대한 기대와 또 지표는 엉망인데 유동성으로 끌고 온 장이죠. 그런데 유동성은 시장에 그대로 남아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사실 3월달 팬데믹 이후에 국내 시장은 해외 시장보다는 좀 차별화된 성장을 좀 보여줬고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외국인들 매수를 보면 코스닥에서 1,400억 매수가 들어오고 거래소에서는 이제 500억 매도인데 이쯤 되면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굉장히 심하게 팔았던 국면은 잦아들은 상태죠. 자, 두 번째는 환율을 보면은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할 요인은 딱히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죠. 두 번째는 채권인데 채권은 또 연준에서 얘기하기를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걸로 해서 상단과 하단을 모두 묶어두겠다는 얘기를 했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채권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제로금리 밑으로 떨어뜨리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제 재정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장기금리가 급등하는 것도 일드 커브 캡을 씌워서 막겠다는 얘기니까 채권 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갈 일이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산시장 쪽에서 돈이 갈 곳은 여전히 주식시장밖에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너무 지금의 조정을 겁낼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1차 상승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기간 조정 중에서 하반기나 내년도에 이렇게 실물이 어려운데 자금이나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어딘가 이쪽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 성향에 따라서 하루하루 대응하는 데이 트레이딩도 할 수 있을 거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짧게 스윙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성향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이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의 시장관을 갖고 본다면은 하반기에 어느 쪽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를 보면은 부경제는 이제 좀 어렵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제보다는 좀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고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SOC 산업을 통해서 전부 고용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굴삭기나 이런 쪽에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국영제 중에서는 그래도 SOC 투자를 하는 건설기계 쪽이 그나마 좀 해볼 만한 섹터. 그러면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가고 지금 이런 종목이 있나 다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러고 오늘도 뭐 좀 떨어졌지만 또 양봉 흐르면서 21선도 지금 깨지 않은 상황으로 견조하다. 그러면 현대건설기계나 DY파워, 그다음에 진성TC 뭐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국영제 쪽에서 좀 볼만한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누가 말하래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순환매로 돌아올 텐데 다시 이제 그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나오니까 일전에 얘기했던 시젠이나 진단키트 쪽이 요거는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재확산이 된다 해도 이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굉장히 그 다른 업종처럼 고도의 기술력이나 진입 장벽이 높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공급량도 좀 그만큼 늘어났다. 그렇게 본다면 1차 상승만큼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세는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진단 시장이 좀 커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여전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진단 의료기기 중에서 엑스레이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DR잼이나 그다음에 뷰웍스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시세 탄력이 죽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볼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또 이럴 때 가는 종목이 반도체 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쪽이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반기까지 계속 자금 집행이 꾸준히 늘어나는 섹터는 반도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이제 최근에 기관 환매 물량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하반기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9월 달에 고정거래가에 대한 노이즈가 주어진다면 장비주의 대표인 원익 IPS나 테스,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소재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SK모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거의 채권성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진세미캔도 수입 대체 종목 대장으로서 꾸준히 잘 가고 있죠.
이런 쪽으로 살펴보시면 오히려 지금 시장 급락하는 걸 포트 재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겁먹지는 말자. 대응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